안녕하세요. 용감한 닭, 용닭 브레이브 치킨입니다. 제가 8월 초에 그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한번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볼까 하다가 그 시차 그리고 여행의 어떤 그 피로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쉬었다가 이번 주부터 조금씩 다시 비디오를 업로드 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 시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지금 매크로 리짐, 어떤 매크로 환경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inflationary slowdown, 인플레이션은 높거나 상승하지만 그 growth, 성장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이런 inflationary slowdown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더 지속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stagflation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거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그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는 GDP예요. 이게 이제 미국 GDP 차트인데 2026년 Q1 2.1%에서 Q2에 1.5%로 하락하고 있죠, GDP가. 여기서 보시면 그 시장이 예상했던 건 2.1%인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GDP가 지금 하락하는 어떤 국면을 보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 근거는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예요. 소매 판매를 보시면 그 전에 이제 0.2%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0.1%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나온 건 0.6, 마이너스 0.6%,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리테일 세일 이게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 그 이제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55.2 포인트였다가 시장은 이제 54.5 포인트라고 예상을 했지만 51 포인트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심리도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추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자료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non-farm payroll이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non-farm payroll을 살펴보면 그 전에 이제 20K로 발표가 되었다가 시장은 80K, 8만 개 일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나온 건 마이너스 23K, 급격히 일자리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몇몇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과 조금 반대되는 자료도 있어요. 특히 이제 ISM Manufacturing and Services PMI 이거를 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3%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아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만 발표될 때 그게 저는 그 하락으로 발표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경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growth, 성장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 또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왜 지속되거나 상승한다고 보는가? 좀 CPI를 한번 살펴보죠. 그 CPI가 발표됐는데 3.4%, 그전에는 이제 3.5%였죠. 그래서 CPI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와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되었죠. 근데 저는 이 7월 달에 발표됐던 이 CPI는 사실은 유가 때문에 낮게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7월 달에 유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죠. 근데 지금 70달러, 7월 달에 70달러, 70달러 밑으로 또 60달러 상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7월 말부터 올라가서 지금 8월 달에는 지금 거의 이제 85달러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CPI가 낮게 나왔던 것, 낮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온 것 같은 착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CPI도 다시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건 단순히 유가뿐만 아니라 그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도 인플레이션이 그 높은 상태에서 계속 지거나 아니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이제 국제 이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이제 그 연준했던 금리는 3.5에서 3.75 동결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저번에 그 금리 동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 약간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연준 의장인 케빈 월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자기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에서 약간 이렇게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관점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올해는 시장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9월 달은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것이 65.2%,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34.8%. 그래서 추세로 보면 한 달 전에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높았다가 CPI, 그 다음에 케빈 월시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9월 요 부분에 금리 인상이 한 번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라고 88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단기간에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이거는
아직은 큰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는 않아요. 2.71%인데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리고 liquidity 유동성도 neutral to easy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직 시장에 큰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은 둔화되는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inflationary slowdown 그리고 stagflation까지 갈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narratives,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global bond yield surge.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 지난 10년 동안 보여줬던 국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럼 왜 이런가? 그 원인은 대규모의 정부 지출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이제 일본, 아시아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정부의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 보고 있는 바로도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왜? 중동의 분쟁이 지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거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국채 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이율이 지금 이쪽 부근에서 조정을 거쳤다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30년물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여줬던 이율 중에 가장 높은 이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근에서 조정을 받다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국채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장기물의 경우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의 그 회사채,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대규모의 어떤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 1.5 trillion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2천조 달러가 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대규모 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도 빚을 내서 지출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트럼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결을 못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란과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뭐 오만 같은 경우는 폭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이 분쟁을 종식시킬 만한 어떤 그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호무즈 해협은 계속 닫혀 있는 상태. 그래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 지속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국채율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채율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켓 브레프, 이거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테크니컬한 영역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모멘텀은 그 아직 중립적인 영역에 있지만 추세는 떨어지고 있어요. 모멘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디클라이너, 상승하는 주식과 하락하는 주식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도 이제 긍정 부정도 아닌
중립 영역에 있지만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들은 어떤 상태인가? 얘는 부정적인 영역에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S&P 500 기업 중에서 50일, 100일, 200일선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아직은 긍정적인 영역에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세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얘도 푸코 레이시오, 그 이제 중립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추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0.6%, 64%. 빅스는 굉장히 낮죠. 15.84. 근데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달 이내에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스큐 지수는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마켓 브레스 어떤 상황인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섹터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섹터의 어떤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XLF, Financial, XLE, Energy, 그다음에 XLV, Healthcare. 그리고 여기 이제 뭐 Industrial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에너지나 Healthcare 이게 강세를 보고 있는 장은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보통 강세를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시장이 지금 거의 탑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증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선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바이어스를 얘기해 본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ES부터 한번 살펴보죠. ES는 이쪽 부분에서 조정을 받다가 급격히 랠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다가 숏을 다시 한번 숏을 스퀴즈 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와이커프 이론에 따르면 이런 부분을 그 업트러스트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장이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랠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쪽에서 숏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다시 숏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먹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하락하는 bearish divergence가 데일리 차트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ES는 그 bearish bias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그 첫 번째 타겟은 이쪽 7,400. 그래서 요 선을 이어져서 이쪽 부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7,000,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면 6,400, 심하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세를 겪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있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코스피,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그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선행 차트, 선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 AI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에서 크게 하락하고 지금 불 트랩,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나고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트랩 함정을 만들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스피 차트가 지금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이것에 따라서 크게 조정을 겪을 것이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뭐 크리스탈 볼 이게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7,400, 7,000, 그 다음에 6,400 이 부분을 테스트하지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금은 데일리 차트로 봤을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들을 지금 테스트 해주고 있는데 테스트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조금 낮은 단계 어떤 트렌드 라인들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데 이것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조금은 보이고 있죠. 이쪽에서 조정을 받고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트렌드 라인들을 맞고 다시 이제 하락 조정을 어느 정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4100 또는 4200, 4200 정도 이 부분 4180 또는 4200 이 부분까지 내려와서 이 부분을 테스트해주고 다시 상승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롱을 해볼 만한 그때 다시 진입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세, 뉴트럴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원유는 이쪽 120 이쪽 부분에 강력한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 부분 올라갈 때마다 원유가 지금 계속 하락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이쪽 다운 트렌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에서 뚫고 올라가는 처럼 보였지만 제가 보기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계속 원유를 누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누르지 못하게 되었죠. 왜냐면 이제 그 지정학적 상황이 지금 유가가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원유 재고 그 전략 비축률을 포함한 원유 재고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유가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이 100달러 이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쪽에서 전략 비축률을 계속 풀면서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숏을 하면서 원유 가격을 누르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누르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워낙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bullish 한 바이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94나 95 이쪽 부분이 첫 번째 타겟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100달러가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100달러를 돌파한다 그러면 120 이쪽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해보지 않을까. 근데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펀더멘털 상황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는 있는데 워낙 이 유가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선 bulish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에 대한 제 개연에 그 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이야기들 마켓 브레스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비디오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예상대로 진행될지 어떨지는 앞으로 계속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변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비디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That's it for today. Hopefully I'll see you tomorrow. Bye bye.